PHP에서는 굉장히 루즈한 데이터 타입 정의가 있다고 앞에서 살짝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떠한 종류의 데이터 타입이 우리가 지원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타입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다 지원됩니다. 즉 문자열 타입 지원되고요, 정수 인티저 타입 지원되고요, 플로팅 포인트 넘버 즉 실수죠, 실수 지원되고요, 불리안 우리가 말하는 그 불이라 그러죠, 불값 true or false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array 배열, 그리고 object, 그리고 null이라는 특별한 특수한 그러한 값도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은 다 아는 내용이고, 아마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을 따로 배운 적이 없으면 오브젝트가 뭘까 약간 좀 의아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가 아주 간단한 정도의 문법은 배우니까 여기서 그 설명하는 내용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사용하는 데 필요한 그 기본적인 오브젝트 개념은 다 설명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여기 있는 설명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요 하나하나를 어떻게 이것이 그 지원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PHP에서의 문자열 당연히 지원되죠. 그 문자열은 어떤 것을 문자열이라고 그러니까 텍스트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은 다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인용 부호만 쓰면 돼요. 그냥 인용 부호 안에 무엇이 오든지 간에 그 인용 부호 안에 오는 것들은 어떤 텍스트, 물론 텍스트여야겠죠. 그것들은 다 문자열로 간주됩니다. 이때 그 인용 부호는요, 사실은 그 싱글 쿼테이션 마크 써도 되고요, 더블 쿼테이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일관성 있게 쓰는 게 좋긴 좋아요. 필요에 따라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보통 더블 쿼테이션이 보통 스탠다드로 많이 활용됩니다만, 여기 이그젬플 한번 켜서 한번 어떻게 활용되는지 볼까요? 지금 보면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X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앞에서 인트로덕션에서 배웠듯이 스트링이라 그래서 굳이 스트링 타입이라고 타입 선언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PHP의 장점이죠. 그냥 변수 이름에다가 스트링을 넣어주면 이 변수는 스트링을 담고 있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헬로 월드에다가 더블 쿼테이션으로 이렇게 감싸준 거를 X에 넣고 그 $X를 에코하면은 당연히 헬로 월드 프린트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이와 같이 BR이라는 태그들 쓰면은 그 태그 자체가 그대로 문자열로 그 카피돼서 디스플레이 되기 때문에 그 HTML 입장에서는 BR 태그가 바로 뒤에 온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싱글 쿼테이션으로 사용해도 된다. 똑같은 내용이 출력이 2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티저를 볼까요? 스트링은 앞에서 여러 번 썼고 앞으로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당장은 필요 없고요. 우리가 스트링 오브젝트 또는 스트링 그 함수에 대해서 따로 배웁니다. 그때 가서 더 자세히 배우면 되고요. 자, 숫자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인티저는 뭘 인티저라 그러냐면 그 데시멀 포인트가 없는 거를 우리가 그 인티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이 안 찍혀 있으면 그건 인티저 숫자예요. 정수예요. 그러니까 소수점이 없으면 정수, 소수점이 있으면 실수,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인티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숫자에 어떤 규칙이 있는데 다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적어도 하나의 숫자가 있어야 한다. 너무 뻔한 얘기죠. 쉼표나 공백이 있으면 안 되고요. 당연히 소수점 있으면 실수로 변하니까 정수 내면 실수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소수점이 없어야 되고요. 양수 또는 음수 될 수 있습니다. 인티저에선 또 우리가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때에 따라서 그런 그 경우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형식이 지원됩니다. 그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는 10진수를 많이 쓰죠. 그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 16진수가 필요할 경우도 있고요. 8진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의외로 16진수로 숫자를 쓰려면 그 앞에다가 이렇게 OX라고 한 다음에 16진법으로 써주면 되고요. 16진법은 어떻게 쓰죠?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까지가 16진법 숫자잖아요. 그죠? 그렇게 쓰면 되고요. 그리고 8진수는 또 이렇게 써요. 시작은 0으로 시작하면 그것도 8진수라고 부릅니다. 그 얘는 요 바로 밑에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그 얘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함수 하나를 쓰는데, 이거는 그 흔히 쓰이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타입을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확인할 때 좀 쓰는 건데, 뭐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bar dump라는 게 있어요. variable dump라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던져버린다는 뜻인데, 결국에는 데이터의 형식과 그 데이터 값을 반환해 주는데, 어떻게 쓰는지는 이 이그젬플 보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그젬플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5985라는 숫자를 여기 x에다가 넣었어요. 얘를 쿼테이션으로 안 했으니까 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인티저죠. 점도 없으니까 이 인티저 넘버를 한번 진짜 이게 뭐가 갖고 있냐 하고 덤프해봐라 하고 덤프라는 함수에다가 $x를 넣어주면 이런 식의 또 반환을 해줍니다. 값은 5985인데 그거 인티저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다시피 마이너스 345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저장해 놓고 또 덤프 하니까 이것도 인티저라고 그랬죠. 인티저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하고요. 그리고 소수점만 없으면 되고요. 그리고 헥사데시멀 넘버나 옥탈 넘버 다 허용합니다. 16진법과 그 8진법을. 자, 그래서 16진법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번에는요. 5x라고 쓴 다음에 8c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8c는 8 곱하기 16 더하기 c는 12죠. 12. 그죠? 그러니까 a가 10이니까 그죠? 12. 그러니까 8 곱하기 16 더하기 12 한 값이 바로 요거예요. 140이에요. 그러면은 14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리턴해 주죠. 그리고 047 이렇게 하면은 얘는 그 47이 아니에요. 이거는 옥탈 넘버입니다. 8진수예요. 그러니까 0부터 이렇게 그 써주셨으면은 근데 그게 바로 그 알다시피 4 곱하기 8을 하면 4, 8이 32, 32 더하기 7은 39, 그죠? 10진수 데시멀 넘버로 보면은 39다 라고 이렇게 리턴해 주는 걸 알 수 있죠. 때에 따라서는 이런 헥사데시멀과 그 옥탈 넘버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런 앞에 선행 문자 요것만 기억하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숫자만 써주면 다 그 인티저로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또 다른 숫자 적용 방법 중에 하나가 플로팅 포인트 넘버죠. 우리가 부동소수점 숫자라 그래서 소수점을 나타내는 그 위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보통 그 이 실수라고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실수들은요 소수점을 쓰거나 또는 지수 형태의 숫자를 사용하면 그게 바로 실수 또는 플로팅 포인트 넘버로 인식됩니다. 자, 이것 또한 역시 덤프로 그것이 그 플로팅 포인트 넘버인지 아닌지 확인 가능한데요. 이것도 이그젬플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그젬플을 보면요. 10.365 이거 당연히 실수죠. 그래서 이걸 덤프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10.365라는 숫자인데 플로트라는 타입의 실수다 라고 나오고요. 2.4 익스포넨셜 3 이건 알죠? 익스포넨셜 3이라는 건 뭐냐면 10의 3승을 여기다 곱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2라는 건 10의 지수승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3이 그 지수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2.4에다가 10의 3승 곱하면은 0이 뒤에 3개 붙으면 어떻게 돼요? 2400이죠. 당연히 240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대문자 2를 써도 돼요. 대문자 2나 소문자 2 다 익스포넨셜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대문자를 쓰게 되면은 그냥 그거를 그대로 그 익스포넨셜로 그대로 기억해서 디스플레이 해주는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인 거죠. 그러니까 0.000008 그죠? 0.00008 이렇게 그 나올 수도 있는 값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플로팅 포인트 넘버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불리한 너무 간단해서 뭐 실험도 없네요. 이그젬플도 true 아니면 false 값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참과 거짓 그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요. array 앞에서 예제에서 한번 살짝 설명하고 지나갔는데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값을 저장할 때 쓰는 게 바로 소위 array죠. 우리가 이 array를 생성해서 쓰는 그리고 또 그 타입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덤프에서 보고 있는데 이그젬플 한번 볼까요? 그 생성하는 방법은 앞에서 봤죠. 그죠? array라는 키워드를 써가지고서 괄호를 괄호 닫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array의 엘리멘트 개수만큼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면 되는데 콤마로 구분해서 variable dump 요 cars라는 array를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설명해주고 있죠. 이게 array인데 그리고 엘리멘트가 3개인데 0번째 거에는 스트링이 들어있고 길이가 5구 볼보라는 값 1번째 인덱스에는 스트링이 들어있고 BMW가 들어있고 길이가 3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도요타라는 스트링이 들어있는데 길이가 6이고 어레이 위치가 2번 위치다 라고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 하나하나를 뽑아 쓸 수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자, 이번에 오브젝트를 봅시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객체 지향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너무 그 새로운 개념일 수는 있지만 아주 간단한 그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렵게 활용 안 하니까 여러분들 큰 부담 없이 여기에 있는 설명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객체, 보통 오브젝트라고 하는 건요, 보통 데이터가 그 안에 있어야 되고요, 와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함께 담고 있는 그런 데이터 형식을 보통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브젝트를 사용하려면 PHP 안에서 그것을 선언한 다음에 그 오브젝트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즉 이거는 다른 그 객체 지향 언어에서도 거의 똑같아요. 보통 객체의 타입을 선언할 때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클래스 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카라는 오브젝트의 형태가 이렇다는 거고요. 이런 그 클래스 키워드를 써서 그 안에는 두 가지 종류가 항상 들어가요. 데이터하고 방법. 근데 그 데이터는 보통 우리가 프로퍼티라고 보통 이름을 부르고요, 속성이라고 부르고요, 그 방법은 보통 메소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는 주로 함수로 다 정의돼요.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대표적인 클래스를 선언,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한번 봅시다. 클래스 카 하면은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 그 타입이 하나 선언되는 거고요. 여기에 베리어블은 바로 프로퍼티라고 부르는 성질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펑션이 있는데 펑션 카, 펑션 what color, 그 함수가 결국에는 이 카 안에 있는 속성을 가지고서 또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쓰는 방법은 여기 안에 있는 이 문법대로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이 example 들어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 결과까지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좋으니까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약간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결과부터 먼저 봅시다. 사실은 여기 보면은 여기 그 백슬래시 때문에 이렇게 원 기호가 나왔는데, 백슬래시는 사실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여기 써서 이렇게 된 거고요. 허비 콜론 프로퍼티즈 한 다음에 컬러 이퀄 파이트라는 말이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컬러 이퀄 파이트가 어떻게 출력된 거냐면 여기 써서 가서 보면은요, 프린트 바즈라는 이러한 함수를, 베리어블을 지금 그 프린트한 건데, 이 프린트 바즈는 어디에 있는 함수냐면은 지금 요 위에 올라가서 보세요. 사실은 요 앞쪽에 설명은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클래스를 선언할 때 우리가 요 카라는 이름을 갖는 클래스가 그 안에 컬러가 들어가고요, 베리어블 카가 들어가고, 그리고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컨스트럭터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처음 만들 때 반드시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가 그린이면 this 컬러를 컬러로 놔라. 그리고 컬러가 그린일 경우가 아니라 그린으로 디폴트 값을 해가지고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컬러 값을 여기 전달받은 컬러 값으로 넣으라는 얘기고요. 얘가 그린으로 되는 거죠, 얘를 처음 만들면. 그리고 what color라는 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this는 바로 이 this 그 카라는 클래스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의 갖고 있는 요 화살표는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변수를 지정할 때 이렇게 화살표를 써요. 그러니까 this.color가 바로 얘를 지정하는 거고요, 요 this.color도 얘를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변수의 값을 얘가 바꿔 놓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바로 여기선 이거는 바깥에 다른 함수예요. 여기에서 끝납니다. 클래스 카는 여기서 끝난 거고요. 요건 다른 함수예요. 그냥 프린트 바즈라는, 그러니까 베리어블을 프린트 출력하고 싶은 때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는 함수입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문법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 번 얘기했듯이 example 나올 때마다 간단하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프린트 바즈라는 함수 이름이 있는데 걔에다가 무언가 오브젝트를 전달받으면 그 오브젝트를 가져다가 그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값들, 오브젝트의 밸류를 하나씩 그냥 프린트 해주는, 프로퍼티와 밸류를 이렇게 하나씩 출력해 줘라라고 for each라는 요 문장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들어오는 오브젝트 안에 있는 개수 하나하나마다 다 그걸 실행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하는 건 지금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오브젝트가 들어오면 오브젝트의 프로퍼티에 있는 그 밸류 값을 여기다가 출력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항상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변수 값이 바로 그 value라고 하는 값인데 그거를 출력해 주는 거고요.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 hub이라는 변수에다가 new, car, white 이렇게 해줬죠. 바로 이게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인데 car라는 클래스로 변수 값은 요거를 넣어서 지금 보면은 white, 흰색이라는 문자열을 여기다 넣어줬죠. 그러면은 요 컬러가 문자열 넣은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흰색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지금 보면은 요번에는 만든 오브젝트를 여기 변수에다 넣어놓고 그 오브젝트를 프린트 바라고 여기다가 집어넣죠. 집어넣기 전에 에코로 지금 프린트한 거 요 부분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에코 문장을 그대로 쓴 겁니다. hub이 콜론 properties 요 문장까지 쓴 거고 여기엔 특수 문자를 쓴 거예요. 그냥 college return인데 그 줄바꿈이 사실은 안 일어나고 있는 게 조금 이상한데 요 그 백슬래시에는 줄바꿈을 위한 건데 어떤 그 브라우저에서 먹고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좀 안 먹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print bars라는 요 함수를 통해서 전달받은 오브젝트 조금 전에 만든 hub이를 우리가 전달받으면 걔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hub이에 가서 요거 prop equal value를 써줍니다. 프로퍼티는 누구냐면 얘고요. 그리고 그 값은 당연히 전달받은 white니까 color equal white. 요것도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만약에 만들 때 white 대신에 뭐 red 또는 뭐 blue 이렇게 넣어서 다시 한번 프린트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white 대신에 blue 또는 red로 그 바뀌어서 프린트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오브젝트에 관해서는 이 튜토리얼에서 다시 한 챕터를 할당해서 배울 거니까 여기서 확연하게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런 타입이 있구나라는 거 정도는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데이터 타입 중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null value라는 게 있습니다. null은 그러니까 null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비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값이 없다라는 거를 그 값을 안 넣어놓으면은 스페이스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스페이스는 차지하되 값은 없게 하려고 이런 null이라는 스페셜 value를 활용합니다. 즉 변수의 값이 없다는 걸로 우리가 null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null은 데이터 형식 null의 유일한 가능한 값이고, 그러니까 null value라는 건 null 타입으로 봤을 때는 값을 뭐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null이라는 키워드만 허용이 돼요. 그래서 이 null은 변수가 비어 있는지 아닌지 식별하게 해주고 빈 문자열과 데이터베이스의 null 값을 구별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보면은 null은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지금 example 한번 또 클릭해서 볼까요? 지금 보면은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x에다가 넣었죠. 그러면 x는 지금 hello world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지우고 텅 비게 하려면은 대신 null이라는 값을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null.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문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null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소문자로 써도 되고 대문자로 써도 되는데 어쨌든 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고 얘를 한번 프린트 해보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null이라는 값을 갖고 있다라고 아예 타입이 null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인티저 다음에 괄호 열고 값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없는 이유가 null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굳이 출력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